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8일 제28회 주택관리사 보시험이 이제 5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50일 남아있는 동안에 어떤 걸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희 방문 홈페이지에 많이 와서 민법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짧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2024년 27회 주택관리사보 민법 출제 비율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보시는 것처럼 60% 24문항이 출제되었고, 물권법은 8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채권법도 8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권법 이렇게 나와 있고 채권법도 이렇게 작년에 출제 비율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럼 이 중에서 40문항을 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30문항이다. 100점 만점에 75점 맞으면 다른 과목 40점 언저리 50점 맞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전략으로 민법은 최소한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법 총칙 24문항 중에서 21문항이 목표고, 물권법 8문항 중에서 5문항이 목표고, 채권법 8문항 중에서 4문항이 목표다. 그래서 요 기준점은 이 시간이 끝나는 시간까지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것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민법 총칙 볼까요? 민법 총칙 중에서 소멸시효가 지금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작년 기준의 3문제고 통상적으로 2문제가 나오는 파트인데 소멸시효 파트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이 50여일 남은 이 시점에서는 소멸시효 버린다. 최소한 민법 총칙에서는 소멸시효 파트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맞추셔야 돼요. 방문각에서 저에게 민법을 들었던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24문항 중에서 20문항은 맞추세요.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물권법도요, 요 지상권과 전세권 사이에 비어있는 지역권, 유치권과 저당권 사이에 비어있는 질권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역권은 16회 이후에 10년 동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하지 마세요. 질권 파트도 쉽게 나오면 18회가 처음 나왔고요. 그리고 한 7, 8년 안 나왔으니까 하지 마세요. 나오더라도 틀리시면 되겠습니다. 8문항 중에서 최소한 지금 나와 있는 소유권 파트,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파트는 매년 한 문제가 나온다. 따라서 매년 나오는 한 문제는 난이도 상중하를 따라서 무조건 득점해야 될 파트입니다. 채권법 중에서도 채권 총론, 예를 들어서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그리고 방문각에서 수업을 들었던 여러분이라면 제가 매 시간 얘기했던 채권 양도, 그렇죠? 지금 이해 못 하시면 버리세요. 공부해왔던 채권 양도라면, 이해하셨다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금 밑에 나와 있는 위임, 쉬우니까 하지 마세요. 이건 맞추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점이 이겁니다. 39번 부당이득, 40번 불법액 파트는 하지 마세요. 즉 39번 부당이득과 40번 불법액 파트는 강사인 제 입장에서도 어렵습니다. 하물며 공부하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채권법에서는 이런 4파트만 공부하셔도 여러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40문항 중에서 이제 50일 남았으니까 딱 30문항으로 정리합니다. 지금은 선택하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어떤 강의를 먼저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신 분들 위해서 이 강의만 들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진행될 물채권 특강 한 7시간짜리 강의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만 들으셔도 방금 했던 물권법, 채권법 총 16문항 중에서 방금 했던 9개는 여기 다 들어올 거예요. 이 문제는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 거예요. 라는 것만 찍어가지고 제가 4월 달에 진행된 물채권 특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5월에 진행되는 파이널 80점 특강 해가지고, 자, 우리 시험 40문항 나오죠. 그래서 40문항을 하면 빗나갈 수 있으니까 2배속 넓혀가지고 80개라고 하면 최소한 80개 중에서 36개 이상은 나올 거예요 라고 해서 80개 테마를 정해가지고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5월달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특강 들으시고,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겁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겠지만 기출 법조문 특강.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법조문에 맞게 해석을 해서 1조부터 766조까지 요 법조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조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법조항은 어떤 애에는 이렇게 나왔다가 변형되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는 법조문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3가지. 자,
특강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시면 여러분 75점 나오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시험이 1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시험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어떤 강의를 드려야 합니까? 정해드리겠습니다. 80선 특강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6월에 진행되는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동형, 같을 동, 유형. 그러니까 우리가 6월 28일 치러질 28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하고 똑같이 1번 법원, 2번 시민칙, 3번 권리, 4번 자연인, 5번 제한능력자, 6번 부재자. 그래서 39번 부당이득, 40번 불법행위 파트처럼 본시험하고 똑같은 유형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아마 학원에서 3회 내지 4회 진행되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문이 본시험에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올해 이미 치러진 가맹거래사, 또 내지는 변리사, 내지는 감장평가사, 또 내지는 동형할 때 보면 세무사 시험, 또 행정사 시험, 또 내지는 노무사 시험. 그래서 국가에서 보는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증 중에 민법 보는 시험이 8자격증이 있는데 그중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외하고는 우리 시험 보기 전에 6개 시험 문제를 제가 입수해서 문서화 시켜가지고 동형 모의고사에 그대로 낼 거예요. 그러면 그 동형 모의고사의 문제가 이따가 여러분 시험에서도 잇따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험상 6월 동형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 동형 모의고사는 그러면 3번 하면 120문제고요. 4번 하면 160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달달 외우고 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가 몇 점이든 상관없이 75점 맞추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시험이 20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요 2가지 특강만 들으시라고. 50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법조문 특강이 기본으로 가되 물채권과 8선 특강만큼은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장 가셔가지고 시험을 푸십니다. 근데 시험장 나오면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 반복해서 듣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장 가면 되게 이것저것 같지만 그 연습을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실 거예요. 아, 내가 설신재에게 민법 들었을 때 이것이 답이야. 확신을 들었을 때만 점수가 고득점입니다. 이게 들은 듯 만 듯 하면 이게 극복하는 방법은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질문입니다. 취약한 부분을 여러 번 들어라. 또 내지는 매년 나오는 문제, 자연인, 법인, 법률행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해제, 매매는 매년 한 문제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여기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야. 버릴 수도 없어. 매년 나오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공부하려면 매년 나오는 문제를 맞춰야죠. 그래서 남아있는 공부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제일 중요한 팁. 해서는 안 되는 거.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0일, 딱 40일, 딱 30일입니다. 그러면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그냥 목적의식 없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거 하지 마세요. 시간이 30일 남았는데 기본 과정을 언제 듣고 있습니까? 시간이 20일 남았는데 심화과정을 언제 듣고 있습니까? 듣지 마시라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기본 과정을 세워라 내워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또 더 중요한 거. 채권법 어렵습니다. 채권 양도를 제가 매 시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신 분이 계시면 그거 버리세요. 현 시간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버리세요. 이것이 합격의 노하우입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하셔야 돼요. 전 범위를 100점 맞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최소한 75점 맞으려고 하면 버릴 건 버린다. 이거 안 하시면 여기 들어와요, 지금. 자, 그런 맥락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합격하기 부족한 시간이야. 그건 아니에요. 50일이면, 40일이면, 30일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2주, 14일이어도 방금 했던 그 과정만 겪다 보시면 합격하실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자신감입니다. 준비된 수험생 없으세요? 내일 시험입니다. 오늘 저녁에 책을 잡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합격하세요. 그런데 그동안 쭉 공부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간 쉬었다. 좀 공부를 등한시했다. 시험 당일 아침에 왠지 모를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시험에 남아있는 시간 관계없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방법, 듣지 않을 거 듣지 않는다. 다만 들을 것만 듣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면 합격은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기간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